(2024) 증시대전망 연말 특집으로 진행되는 슈퍼멘토들의 릴레이 특강 2024 증시대전망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여러분, 올해 증시 거래일도 이제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너무나도 빨리 가죠? 여러분들 남은 마무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준비하시는 거 좀 고민되시지 않나요? 이럴 때 저희 슈퍼멘토들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4 증시대전망, 오늘은 6번째 멘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즐거운 방송을 보여줬던 스타쌤이 2024년 증시 전망 이야기 나눠본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4 증시대전망 슈퍼멘토 릴레이 방송 그 6번째 멘토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슈퍼멘토와 함께라면 2024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쌤 정우철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는데 또 항상 이 방송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오다 보면 또 긴장도 되고 또 지난 방송에 대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릴 이야기가 또 많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시간도 오늘 방송은 또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산타클로스라는 방송으로도 인사를 드렸지만 이번 연도 초 또 작년 12월 달에도 이 자리에서 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이번 연도 증시가 또 상저하고일 것이냐 또는 뭐 상고하저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 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또 어느덧 한 해가 끝나가지고 또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하는 또 연말이 되었네요. 참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야 됐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지난 방송 끝나고도 많았고 또 그동안 수많은 방송 끝나고도 그런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좀 총정리, 올 한 해는 어땠느냐 그리고 내년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아쉬움 없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방송을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2가지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릴 올해 시장 정리와 또 내년을 준비하는 어떤 전략들 그리고 그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기대해 주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쌤과 함께 올 한 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장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이게 공통 코너라고 하더라고요. 네. 2024년 준비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땠느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5분의 전문가님들이 이제 방송을 해주셨지만. 이 전문가들마다 또 시장을 보는 또 내년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번째 순서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멘토 특강이죠.
제가 지난달에 기준봉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 기준봉. 근데 지금까지 드렸던 이 기준봉 강의와는 좀 다르게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준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기준이 되는 우리의 매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좌 속에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들을 한번 잘 보면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지?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올라가니까 오늘 시장에서 뭔가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이슈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으니까 추격 매수를 했거나 또는 뭔가 주변에서 좀 강하게 이 종목을 사지 않으면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왜 매수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24년도만큼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2024년만큼은 이 나만의 기준을 삼아서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제대로 한번 배워서 제대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내가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웬만하면 이 주변에서 이 종목이 좋다더라 또는 지금 이 테마가 대세라더라 또는 차트를 보시다가 상한가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올라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의 매매 기준을 가져보는 게 잘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스타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증시 압축 브리핑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증시 압축 브리핑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스타쌤의 2024년 증시 압축 브리핑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그리고 2024년 주도 업종은 5가지다라고 해주셨습니다. 2024년을 주도할 업종은 5가지로 좀 보시나요? 네,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바로 이제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네네. 앞서서 올해 주식시장 되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를 좀 뽑아보라고 하면 하나가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떤 바로 걸까요? 포모 현상. 포모 현상이라는 거는 2차 전지가 올 한 해 급등을 했고 또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내가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외감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해서 무리하게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그런 현상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뭐 그런 이제 추격 매수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수익을 많이 보시고 계좌가 크게 불어났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포모 현상에 집중되어 있었던 2차 전지하고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뭔가 소외를 받는 것 같아서 잘 있던 내 종목을 손절하고 그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결국은 그 종목들이 나에게 수익을 주기는커녕 손실이 마구마구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참 올해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포모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 우리 증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조금 쉽게 단순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서 연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그 돈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에서부터 3,000포인트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2배 상승했네요. 거의 2배 정도 올라갔는데 저도 이 당시 여전히 이제 TV 방송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네. 이때는 포모 현상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 2020년도, 2021년도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더 많은 투자자가 유입이 됐었던 이 한 해였는데 네. 이때는 왜 포모 현상이라는 단어가 없고 왜 2023년도에만 유독 그런 단어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때는 다 올라갔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뭐 테마주들,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매수하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다음날 수익이었죠.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2022년도 증시가 고점 대비 거의 40%가 넘게 1년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뭐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이 2022년도 시장이 1년 동안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왜 조급했느냐? 시장이 올라가고 내가 산 종목들이 다음날 수익이면 굳이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2022년도 시장이 1년 동안 하락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투자하셨던 분들, 이 고점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1년 동안 손실을 보다 보니까 올 한 해 이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 마음이 여러분들이 급해지죠. 너무 많이 급해지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보면 네. 제 말이 좀 맞는 것 같죠. 왜냐, 내가 손실 중이니까 네. 이걸 좀 빨리 그쵸. 만회하겠다, 복구하고 싶죠. 복구하고 싶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정말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유지해도 되지만 열의 9은 그런 투자 방법을 통해서 손실을 봅니다. 아, 네,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예요. 네. 2023년도 보시면 시장 자체가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 코스피 증시 자체가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 40% 하락했고 이 하락의 절반 정도를 복구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굉장히 느린 굉장히 느리게. 시장이었네요. 예. 하지만 이 느린 상승 속에서도 네. 시장을 견인했던 이 상승시켰던 업종들은 반드시 존재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가 매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자극적으로 쏟아지는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 또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 그런 이슈에 나의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기보다는 손실이 불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뭐 테마주들이 뭐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종목들을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이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종목들을 따라가는 중소형 종목들도 굉장히 상승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매매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오프닝 그 이제 CG에서 내년 주도 업종이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죠? 5가지. 5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올 한 해 연말까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던 코스피 대형주가
5가지 뿐이기 때문에. 근데 다 업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 업종이 5가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네. 자, 증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증시 차트. 자, 우리 증시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2134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저점에서 25% 정도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렇다면 테마주들이 우리나라 시장 상승을 견인한 것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1월 저점 대비 우상향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 종목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건 삼성전자. 네. 보시면 삼성전자죠. 자, 왜 삼성전자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느냐? 보시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50조입니다. 450조. 근데 최근에 우리 개인분들이 사실은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코로나 때 96,800원 했던 종목이 아직도 7만 원대에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해서 내가 언제 돈을 버느냐? 그냥 나한테 계속 손실을 주는 종목이야. 삼성전자로 어떻게 돈을 벌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시지만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를 올 한 해 반등시켰던 종목은 삼성전자였다라는 거죠. 왜? 이 5개월간의 지독했던 박스권이 돌파되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를 절대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업종 중에서 AI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2020년도 신고가를 갱신한 것은 아니지만 2022년도 고점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증시가 하락했던 2022년도의 고점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네요. 큰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또는 뭐 CBDC 테마주들 그런 테마주들이 물론 주가 상승은 클 수가 있겠지만 그 종목들보다 내년에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정말 강한 테마가 형성됩니다. 테마. 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공급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2022년도에 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흐름이 나오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 주고 뒷받침이 되어준 다음에 거기에 수혜를 받는 중소형 종목들은 정말 크게 종목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뒷받침이 되어 있는 테마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움직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S24가 내년도에 출시를 하는데 이 기계에다가 이 생활형 AI를 탑재한 첫 번째
스마트폰이 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러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온디바이스 관련된 AI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상승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주식 산타클로스라는 방송에서 제주 반도체를 방송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주 반도체의 최근 상승폭을 보시면 어때요? 여기 이제 4,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14,000원대까지 정말 저점 대비 200%, 300% 이렇게 급등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주 반도체가 200%, 300%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은 저는 삼성전자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도체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뭐냐면 대형주들, 예. 대기업 중에서 초전도체를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짧죠. 하지만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하는 이유기 때문에 네.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꾸준하게 지속성이 있다는 지속성 거죠. 있게 안정적으로 크게 상승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를 매매하시더라도 대형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주를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자, 제주 반도체는 제가 방송에서 타점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있는 슈퍼멘토 특강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는 HBM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럼 SK 하이닉스의 추종을 받아서 상승한 종목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얼마나 크게 상승을 했느냐? 10,000원대 위치에 하던 주가가 6만 원대까지 주가 상승했어요. 6배 이상 올랐네요. 6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그저 하나의 테마로 또는 어떤 이제 개별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대형주가 상승하는 이 이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뒷받침이 돼줬다는 그렇죠. 거죠. 대형주가 뒷받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은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네. 올 한 해 시장을 견인했던 대형주들은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오늘 5가지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반도체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는 이미 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노려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요? 지금부터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자,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을 견인한 업종이 저는 자동차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기아, 그다음에 현대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렇죠. 실적도 코로나 때 이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 기아의 차트를 보면은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최근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 52주 신고가는 갱신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 현대차, 기아를 추종하는 중소형 종목들이 코스닥에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화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화신이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이 멘토 특강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잠시 후에 있을 일단 화신도 지금 보시면 뭔가 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죠. 화신이랑 또 S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현대 기아의 수혜를 받는 중소형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슬슬 시동을 걸고 있죠.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자, 남은 세 가지 업종이 있는데 세 가지는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AI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그래도 내년도에 좀 그래도 반등을 할 것 같지만 오늘 장에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제가 방송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AI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 SD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삼성 SDS라는 종목을 보면 어때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3조인데 네. 지금 증시 대비 우상향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해줬죠. 네, 최근 그- 흐름 되게 좋아 보여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삼성 SDS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AI 관련된 이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 SDS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 뭐 선익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선익 시스템도 어때요? 지금 슬금슬금 시동을 걸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딱 정리할게요. 시장에 수없이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슈들을 쫓아가다 보면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단 대형주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대형주가 과연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형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 그리고 그런 테마는 무엇이 있는가 선별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시고 바뀌셔야 돼요. 왜 바뀌셔야 돼요? 올해 추격 매수하고 이 포모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매매하셨던 분들 올해 패장이 이번 주인데 성과가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식을 그만해야 되겠다 라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바뀌자고요, 여러분들. 왜? 그러한 투자 방법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투자 방법이 훨씬 더 느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종목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종목을 찾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내년에 주도 업종과 중소형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고 매매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이 멘토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슈나 테마에 따라 주가도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되잖아요. 사실 갑자기 고공행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편승을 하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잠깐 참았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욕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는 대형주들도 이럴 때 함께 또 점검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또 테마를 보시더라도 대형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좀 선별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2024년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50분밖에 주어지지 못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길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슈퍼멘토 페스타인데요. 여러분들 페스티벌로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만 해주셔도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슈퍼멘토들의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소수정의 교육까지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내용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에 슈퍼멘토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멘토 스타쌤 7글자 하단에 보이시죠? 똑같이 써서 넣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저희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1을 4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1111 4번 눌러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게요. 카메라 여러분들 등산 가실 때 보통 예쁜 꽃 보실 때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 카메라 키셔서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해주세요. 클릭하셔서 역시나 똑같이 4번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오늘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슈퍼멘토 페스타에서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은 방송 종료 이전까지만 신청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 꼭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24년도 주식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2024년도 개미 찾아 산만리의 첫 출격 멘토들 방금 보셨죠? 두 분입니다. 호동쌤과 주민한 멘토가 여러분들과 다음 주죠? 1월 2일부터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시청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주식반과 1타 특강으로 유명한 호동쌤과 주민한 멘토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2024 증시대전망 스타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쌤께서 또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네. 들어볼게요. 자, 이 페스타방이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노란 톡방이죠. 방송 시간이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너무 얼마 안 남았네요. 이 2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또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저녁 8시에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 방송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뭔가 좀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뭔가 또 스타쌤이 또 무섭게 할 것 같고 막 강의도 좀 이렇게 계속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방송에서 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어떤 매매 방식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올 한 해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 기준봉 강의를 해드릴 거지만 이 기준봉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 그리고 내년도에 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기준봉을 만들고 있다 등등 여러분들이랑 더 소통도 제가 하고 싶고 항상 방송이 끝나면 아쉬워요. 이런 얘기 좀 더 해드릴 걸 이렇게 좀 아쉬워서 제가 저녁 8시에 또 특별 공개 방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슈퍼멘토, 이 스타쌤, 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음 따뜻한 스타쌤과 함께 여러분들 특별 방송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라고 하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톡방에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참여를 해주셔야 8시에 진행이 되는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죠? 노란 톡방에서 슈퍼멘토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를 4번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또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 후에 4번 눌러서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오늘 강의 앞 특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기대가 되네요.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지만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랑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그래도 그 50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년층 그렇죠. 분들. 중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검색기라든지 종목 발굴을 굉장히 이제 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검색기도 막 이제 혼자서 잘 못하니까 이제 손녀라든지 자녀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막상 잘 설정하셔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 뭔가 복잡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는데
이 기준봉이라는 것은 정말 오늘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라도 그리고 뭐 나이가 많으신 투자자분들이라도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발굴법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준봉은 뭐 100%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확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아까 이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이슈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 강조를 드렸던 구간은 여기이죠.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달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이 이 제주 반도체를 매매할 수 있었던 타점이 되는 건데 제가 이 구간에서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캔들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네. 여기 캔들 하나 보이시죠? 네네네. 장대 양봉이 하나 보이는데 이 캔들이 바로 기준이 되는 기준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설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개인 오늘 주식 처음 하신 분들도 그냥 딱 보면 엄청나게 큰 양봉이 하나 나왔구나. 그리고 꽤 많은 거래량이 실렸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네. 강한 장대 양봉, 매수세가 유입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량,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의 대량 거래량이 포착된 장대 양봉이 기준 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기준 봉이냐? 제주 반도체는 보시면 6,600원대부터 4,000원대까지 거의 40%를 하락했어요. 40% 이렇게 고점에 투자한 투자자나 뭐 저점에서 투자한 투자자나 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서 굉장히 지루했겠죠. 자, 이 지루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추격 매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약간 뭔가 매수를 하려고 잘 하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하락하던 종목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거는 대량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추세 전환을 할 준비가 되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락하는 종목이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맞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고점에서 많이 매수하세요. 그렇죠. 하락하면 잘 안 그렇죠. 하시죠. 하락하는 종목을 잘 매수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40% 빠진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메이저 수급의 개입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기준이 되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뭐 검색기 또는 뭐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법 또는 뭐 이런 것들 수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선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기준봉이 나와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처음 주식하신 분들이나 주식 경력이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왜? 결국 하락하던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이 하락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준이 나왔는데 이 기준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봉이 진짜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떻게 확인하죠?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예. 이렇게 추세 전환이 나왔다 하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락이 나오는 주된 원인은 뭐냐? 보통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의 대드캣 바운스만 나오고 그냥 기술적 반등만 살짝 나오고 하락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를 지켜주고 나서 주가가 상승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메이저 수급이 개입을 했는데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선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해야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상승시킬 수 있겠죠.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기준봉의 종가를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되는데 제주 반도체는 대형주의 이슈에 힘입어서 이 타점에서부터 크게 우상향하면서 어떤 상승이 나왔느냐? 이 구간에서부터 150% 정도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왜? 매일매일 자극적으로 쏟아지는 이슈에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 종목들은 기준이 없잖아요. 뭔가 어제만 해도 없었던 이슈인데 갑자기 오늘 별처럼 이슈가 떨어져서 갑자기 크게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장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애호박을 하나 사더라도 예. 이 가격의 등락폭이 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쌀 때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도 한 단에 10,000원 한다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예민해가지고 팔을 길러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장을 하나 볼 때도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데 주식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그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죠?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근데 되게 쉽게 사세요. 제가 봤을 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클릭만 해도 종목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뭔가 조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셔야 수익도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기준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화신이라는 종목 볼게요. 제가 아까 화신 강조드렸죠? 네. 화신을 강조드린 이유는 화신이 이슈가 나와서 테마가 나와서 강조를 드린 게 아니라 현대 기아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왔으니 화신도 기아와 현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내년도에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이 기준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준봉이 나왔군요. 그죠?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화신도 이 기준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아니 스타쌤이 방금 말씀했던 네. 제주 반도체랑 한미 반도체는 주가가 호점인데 이 화신은 뭔가 저렴해 보여서 내일 당장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제가 장보기를 예시로 드렸죠. 가격이 저렴하거나 정확하게 내가 지금 사야 될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화신은 기준봉이 나왔지만 지금 오늘장에서 이 기준봉의 종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의 관점은 아닙니다. 지금 매수 관점 아니니까 화신 볼 필요 없네요 하고 다시는 화신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 넣어.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화신이 종가 13,570원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는지 돌파한 다음에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는지 나의 타점이 오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확인하셔야 되느냐? 화신이 22,700원에서 10,000원까지 빠졌지만 이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우는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에 이 우상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루해서 이거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추격해요. 맨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급등하고 새로운 테마주로 막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언제 기다려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시면 절대 돈 버실 수가 없어요. 왜? 추격 매수하고 맨날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아서 돈 버는 사람 정말 열에 9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는 돈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생이 담겨있는 투자금이에요. 누군가는 20대에 투자해서 주식으로 대박 났다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일평생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어렵게 주식에 입문하세요. 큰 결심을 하고 입문을 하는데 왜 종목은 이 클릭 한 번으로 이 급등하는 종목들에 잠시 홀려서 손실을 보시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힘들게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시고 수익을 보셔야 돼요. 올 한 해 정말 힘드셨던 거 알거든요. 왜 힘드셨냐면 작년에 많이 빠졌어요. 2022년도 1년 내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 알겠어요. 근데 빨리 가려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늦게 도착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늦어요. 천천히. 근데 이 천천히라는 게 뭐 1년 내내 종목을 장기로 보고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선별하시라는 거예요. 선별하면 어때요?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정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상승 초입에 매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지 빨리빨리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기준봉 매매. 제가 오늘 강의해드렸던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송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강의를 더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근데 방송이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올해 이 TV방송에서 소통할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슈퍼멘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준비를 했고 입장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잘못됐고 내년도에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 종목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이 종목 500% 올라갈 겁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제가 특강을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왜냐? 작년 1년 내내 빠졌죠. 올해는 뭔가 만회하고 싶었었잖아요. 내년이 눈앞에 있어요. 내년엔 정말 한번 만회를 하셔야 되고 저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강 준비했습니다.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노란톡에다가 슈퍼멘토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하고 입장하세요. 검색을 하고 입장을 하시면 저와 소통을 하실 수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이제 카메라로 이제 찍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저와 소통을 하시면 되는데 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슈퍼멘토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1111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오늘 슈퍼멘토 특강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랑 인사를 드렸고요. 내일 방송이 끝나면 아쉽습니다. 저도 오늘 또 한 아쉬운데 잠시 후에 있을 이 슈퍼멘토 특강에서는 정말 아쉬움 없이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잠시 후 특강에서 뵙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만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이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또 실전 적용 방법, 강의를 듣는 건 너무 좋은데요. 이 강의 듣다 보면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막막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식 투자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멘토 페스타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노란 톡방을 키시면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슈퍼멘토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시고 이를 4번 눌러서 들어와 주시거나 QR코드 여러분 스캔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셔서 4번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스타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는 힘드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오늘은 스타쌤과 함께 했고요. 내일의 슈퍼멘토는 암행어사 이상민 멘토와 함께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